가로 안에 단어도 넣어보기. 나무야 쥐똥나무야 그 시조인데요. 이 쥐똥나무는 우리 요즘 흔히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네, 어떤 경계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계목.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낮게 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뭐 사각으로 딱 깎아놓기도 하는데요. 그 쥐똥나무는 아시죠? 어떻게 쥐똥 그 꽃 열매가 꼭 쥐똥같이 생겼다고 해서 쥐똥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참 좋아요. 물풀이나무과 나무 관목인데요.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 관목과 교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관목은요, 보통 이게 그 조금 3m나 한 2m 미만의 그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분지돼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을 개나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관목이라고 그래요.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목은요, 이게 어느 정도 쭉 커요. 그리고 키가 큰 것들, 여기 뭐 목련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메다세콰이어 이런 것들을 다 교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곳에서 가지가 이제 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볼게요. 시조입니다. 변두리 나무들도 저간엔 서열이 있어. 서열. 사람도 서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라 돈을 서열에 줄을 쓴다고 그래요. 서열은 어떻게 보면 우주 질서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사람에게 서열을 두지 말라겠어. 평등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권과 평등권이 있어요. 예. 쥐똥나무는 한사코 중심에 서지 못한다. 중심에입니다. 답은 중심에. 낙향한 술벗 현실처럼 5일장이나 들어가는 것 이랬어요. 참 재밌어요. 이제 낙향했어요. 예, 돈을 좀 못 벌었는가 봐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술이나 먹는 그 술벗 현실처럼 6입니다. 5일장이나 들어가는 것 이랬어요. 참 재밌어요. 자, 가운데는 빼고요. 몇 년째 세금 고지서를 받은 적 없다. 근데 못 사는 사람이거나 노숙자겠죠? 예, 실패한 사람이네요. 그 술벗 현실이라는 분이. 늦가을 끝물쯤에 동박새가 거두어가요. 그 집동나무 열매를 새들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동나무 열매를 이렇게 이제 물고 이제 뭐 소화하고 이렇게 뭐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산 같은 데서 쥐똥나무도 많이 나지요. 쭉정이 쥐똥 열매들 노숙자의 동전 면입이 있어요. 예. 열매도 쭉정이래요. 예. 쥐똥 열매 쭉정이 이를 새가 물어다 동박새가 거두어 갔지만. 자, 두 번째 시조를 한번 볼 텐데요. 이명입니다.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 있죠. 예, 이명입니다. 요즘 인문학 가옥에도 오늘은 매미가 이렇게 많이 안 오네요. 매미가 어찌 오늘 울어대는지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소리가 나요, 이렇게. 우리 유튜브 들어보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매미 소리가 너무 커요. 아, 지금도 나네요. 흰 울림 끝자락에 매달리는 불협화음. 음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하죠. 음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불협화음. 우리 인생 살면서 불협화음이 참 많습니다. 태고적 심연을 찾아 꽃불처럼 넣으려. 태고적. 원래의 깊은 곳이거든요. 원래의 깊은 심연을 찾아서 불꽃처럼, 이명이죠. 불꽃처럼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명을 여기서 특별하게 철필로 찍어낸다 했습니다. 철필. 우리가 무슨 판화 작업 같은 걸 할 때 이 못 같은 걸로 막 찍어가지고 그런
별을 그린다든지 빗방울을 그린다, 이렇게 그 모양을 나타낼 때 막 찍는 것을 철필로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조 2편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꽃인데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합입니다. 제비꽃이에요. 그 제비꽃은요, 제비꽃과에 속하는 단연생 풀이거든요. 우리가 4월에서 5월에 지금 많이 피고요. 요즘도 지금 피는 제비꽃들, 서양 제비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 삭과로 이렇게 씨가 튀어나오고요. 그 삭과, 우리가 흔히 열매를 삭과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등나무 씨라든지, 씨앗, 그 다음에 콩이라든지, 봉선화, 이건 딱 건드리면 톡 터지죠. 그 삭과입니다. 터지는 것은 왜 터지냐면은 그만큼 좀 더 가기 위해서 터지는 거예요. 이만큼. 탁 터지면 그만큼 범위 넓어지고, 또 탁 터지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봉선화 같은 경우는 씨가 아주 최소한 작기 때문에 삭과로 터지지만은 많이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조금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봉선화 같은 경우는 항시 물 밑에 또 장독대 밑에만 있죠. 항시 납니다. 자, 내용 볼게요. 땅에 둥기를 틀고 옹기종기 모여 살 수 있어도, 지금 제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그림자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나니. 제비꽃이 조금만 하니까 옹기종기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바로 자기가 바로 그 아래가 있어요. 그림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철기박 쇠사슬로 묶여있는 불면의 밤. 오늘 쇠사슬이 2번 나오네요. 참 신기해요. 아까 겁주에서도 쇠사슬 나왔잖아요. 네, 쇠사슬 나왔습니다. 지난한 세상살이의 무게, 고되고 힘든 것을 지난하라고 그래요. 답은 2, 4, 3, 1, 5입니다. 2, 4, 3, 1, 5. 상당히 어려워요. 이 5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8개나 9개 행을 가지고 합쳐놓고 맞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못 맞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찾고 함으로써 내가 첨삭하고 내가 퇴고할 때 이걸 써먹으라고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난한 세상살이의 무게에 4번입니다. 안전뱅이가 되어도 1번 다시 먼 길 떠나려거든 변명처럼 굳어진 발끝 세워 납작 엎드린 하늘을 일으켜보라. 상당히 어려워요.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3번째는 빼도 되겠습니다. 변명처럼 굳어지는. 없어도 될 행입니다. 없어도 될 행이에요. 길 밖의 길에서, 길 밖의 또 길에서 분별 없이 서성이는, 분별, 세상의 물정이나 돌아가는 형편을 사리에 맞도록 헤아리지 못하는 것. 왜 너는 이렇게 분별 없이 행동하느냐 할 때 분별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분별 없이 서성이는 목숨이 또 있는지, 이게 사유입니다. 길 밖의 길에서 분별 없이 서성이는 목숨이 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비꽃을 봤는데요. 제비꽃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가 하면은 2가지 설이 있어요. 꽃이 제비를 닮았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유심 보면은 꼭 제비 닮은 건 아니에요. 꼭 나비를 닮은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은. 제비를 닮았다고 해서 그 제비꽃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봄에 피어난다고 해서 제비꽃이래요. 2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비꽃 번식에는요, 개미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개미가. 그 제비꽃 그 씨앗에는요, 개미가 아주 좋아하는 물질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꽃 그 씨앗을 개미들이 그렇게 물어다 이게 막 먼 개미들이 이게 물어다가 자기 그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물어다 놓고 먹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일부가 남겨놓는답니다. 이게 또 개미들이.
왜 그러냐면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프로그램을. 어떤 절대자께서 개미가 100개를 물어왔어요. 그러면 한두 개는 꼭 남겨놓는답니다. 거기서 자기 굴 속에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제비꽃이 피어난대. 아니, 제비꽃이 싹이 터가, 제비꽃나무가 싹이 터서 또 제비꽃을 피운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보두블록이라든지 그 어떤 틈 속에서도 제비꽃이 피어나거든요. 거기 반드시 개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첨삭하기입니다. 제목은요, 여기 지금 스르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 밖으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바로는 길밖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 밖으로라고 일단 한번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고 싶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확 속을 까발릴 수도 없고, 다른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어떤 오해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리 그러잖아요. 이 가슴을 확 까발릴 수도 없고, 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우다만 슬픔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슬픔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나 딸은 네가 뭐라고든 뭐라고든 말든 그냥 떠있는 거예요. 그냥 무연하게 쾌하게 떠있다. 무소리 내리고 나서야. 무소리는요, 늦각을 처음 내리는 묽은 소리를 무소리라고 합니다. 처음 내리는 소리예요. 처음 내리는 소리, 무소리. 내리고 나서야 차례로 땅으로 떨구는 낙엽들. 살도 뼈도 삭겠지. 아마 당신도 결국 썼겠지만, 여기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낙엽이 지는 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바람이 손가락을 감추며 입에 거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바람에게 야마 너 때문에 지금 낙엽이 지잖아.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바람이 이제 지금 확 속을 까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쭉 약간 와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아닙니다. 저기 도망가는 사내 같은 계절 짓입니다. 계절 탓이지 내가 바람 분다고 낙엽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놈한테 낙엽이 당했습니다. 바람이 속 터지게 항변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낙엽은 말이 없죠. 지금 말을 하면은 갔다가 바람하고 계절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지금 낙엽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헤어져 본 사람은 안다. 이별은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못됐다는 걸 아셨어요. 가운데 줄 긋겠습니다. 이별은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별은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별은 어떤 경우도 가슴에서 심장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이별이라는 것은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맺음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가 낙엽이라는 것도 스르륵 낙엽 한 장 시간 밖으로 떨어지고 사유입니다. 낙엽 한 장 시간 밖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계절 밖으로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만 홀로 안달이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졸이면 조급해 한 그런 모습을 나만 홀로 이게 낙엽이 말을 안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계절 탓인가? 바람 탓인가? 그랬는데 시간 밖으로. 이거는 이제 무슨 나무를 보고 썼냐면요. 떡갈나무를 보고 썼습니다. 상수리나무과인데요. 떡갈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잎을 낼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어있는 잎이 떡갈나무 잎입니다. 상수리나무 잎이에요. 네. 그걸 보고 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절 밖에 또 시간 밖까지 저 낙엽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몇 번 읽으면 괜찮은 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달랐다.
할 때 안달뱅이라고 말 들어봤습니까? 안달뱅이. 소견이 좁고 인색한 사람을 안달뱅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도 알아놓으셨다가 제목으로 쓰시면 괜찮습니다. 안달뱅이. 예를 들면 낙엽은 안달뱅이, 네 마음도 안달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을 차용해다가 쓰면 좋습니다. 자, 두 분 감상이네요. 단소 소리입니다. 단소. 단소는 구멍이 5개라고 그러네요. 네, 5개라고 그래요. 노인은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일도, 굉장히 그 시가 심오입니다. 채워진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나무 몸, 여기 대나무죠? 대나무 몸이죠. 나무 몸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 흘려보내는 일에 장애를 만들었대요. 참 시를 잘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일도 채워진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나무 몸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 흘려보내는 일에 장애를 냈어요. 그래야 소리가 나답니다. 예. 그 얼마나 대단하게 쓴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나무 몸, 예. 대나무, 이제 대나무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전체적인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참 흘려보내는 곳에 장애를 낸, 장애가 뭐예요? 구멍이죠. 좋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불어가지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애를 만들고 그 장애를 흘려보내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애콩입니다. 이 애콩은요, 그 완도콩을 말할 때 경남 지방에서 쓰는 그 사투리입니다. 애콩. 완도콩의 사투리죠. 방언입니다. 알맹이라 착각하고 싶은 둥근 시간들이, 착각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이 알맹이가 아니죠, 지금. 착각하고 싶으니까. 착각하고 싶은 둥근 시간이에요. 꼬투리라는 최초 집을 떠나면, 꼬투리, 콩가식물에 그 열매가 들어있는 껍질을 말하는 거고, 꼬투리는 또 어떤 실마리를, 왜 너는 내 거시기 꼬투리 잡냐 할 때는 그러면 좀 흠집을 들추는 일이죠. 꼬투리가 여러 가지로 쓰니까, 예. 차오르는 허공을 바라보며 허부렁해질 저 꼬투리. 허부렁해진다, 조금 늦은 하고 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알맹이라 착각하고 싶은 둥근 시간들이래요. 네, 애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물풀의 동명기입니다. 동명기는 겨울나무죠. 물풀의 나무, 동명기죠. 물풀에니까요. 빈 몸으로 서 있는 나무들.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빈 몸으로 서 있는 거죠. 봄이 오는 방향 쪽으로 비스듬 마중 나가 있다. 이 나무 가지들이 봄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거 착각한다고 하잖아요. 봄이 오는 쪽으로 가지들이 다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날짜를 세는 가지는 문맹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어려워요. 날짜를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는 것은 이 가지들이 땅에다 이렇게 글을 하나씩 이렇게 작대기를 그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맹인 거죠. 문맹. 글자를 모르는 거. 글자만 알고 달력을 알고 있다 보면, 아니 그 숫자를 볼 수 있다 보면은 금방 알죠. 예. 그래서 문맹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울이 키우고 있는 것이 물풀에인지, 개울이에요. 물풀에가 키우고 있는 것이 개울인지 알 수 없지만 이랬습니다. 참 물풀에가 키우는 개울인지 개울이 키우는 물풀인지 아무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9강을 마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그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뒤를 돌아보면은요, 기세 바람이 들어서 자기가 추락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은 새와 달라서 더 잘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항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듯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을 희망으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유와 경험의 그 활력이 치유 활력으로 치환해내는 역동적인 시쓰기. 정말 시쓰기도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 글쓰기도 역동적으로 해야 되고 글을 읽기도 역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역동적인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사물과 상상력이 만나 숱한 이미지들이 형성되거든요. 또 우리가 새로운 것, 과거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기억을 조형함으로써, 새롭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를 쓸 수 있는, 또 아니면 그 새로운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미학적 관점과 언어에 대한 경험을 시적 감각으로 키워라.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렇게 코로나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